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최고의 방법이고 정당한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데, 되게 재밌는 게 왜 하필 3세를 시방 3세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왜 3세를 얘기했느냐 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이제 반야심경 맨 끝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고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러니까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를 증득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라고 하는 거는 무상정등정각 뭐 이렇게 번역할 때 보면 그렇게, 그래서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얘기고, 그 최고의 깨달음이 목적인 거고,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거는 방법.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를 통해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누가, 그러니까 누가 하고, 그 다음에 방법이고, 이건 수단, 이건 수단인 거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 깨달음. 그게 안욕따라 삼박삼보리, 최고의 깨달음. 그 다음에 모든 정당한 수단은 어디로 통하는 거냐면, 실제로는 그게 다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그렇다.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뭐 사성제도 있고 발정도도 있고 다 그렇던데, 그거를 다 일이관지하는 게, 하나로 꿰뚫는 게 반야바라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앞에서 나왔죠. 5온 12처 18개 사성제 8정도, 그리고 8정도 안에 제가 뭐가 있다 그랬냐면 37조도품 이래서 사념처 사성잔 사여의족 5근 5력 실가식 8정도가 있다더라. 그래서 그게 원래 방법론에 대한 총체였다더라. 그러니까 8정도 중에서 고진멸도에서 도가 방법론에 대한 부분이라더라. 그 얘기를 전에 해드렸고, 그러한 것들을 모두 하나로 연결해서 꿰고 있는 것이 일이관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일관되다라고 할 때 쓰는 건데, 논어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목걸이 생각하시면 돼. 목걸이가 낱낱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꿰어 있는 거죠. 이 염주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모든 방법들 깨달음에 이르는 모든 방법들을 하나로다가 연결시켜서 그것을 통합하는 핵심, 통합의 핵심은 뭐냐? 그게 반야라고 여기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런 깨달음을 얻느냐? 삼세제불, 그러니까는 삼세의 모든 부처님. 삼세란 뭐냐면, 여기 맞춤하게 이걸 글을 써놨네. 시방 삼세. 그렇게 해서 이거는 공간적인 거. 그 다음에 이쪽은 시간적인 거. 옛날에 뭐 많이 쓰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방은 사방에다가,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이렇게 간방을 넣으면 팔방. 그리고 그걸 상하로다가 이렇게 공간이니까 공간을 면적까지 포함을 하면 이렇게 이걸 쭉 위아래로 당겨버리면 그러면 시방. 그래서 이건 공간적인 거고, 그 다음에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예. 그래서 제가 이 글자가 나오면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글자다라고 불교 미술 같은 거 할 때도 제가 계속, 그래서 삼세불 이러면 그게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을 삼세불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과거의 제하갈라보살, 그 다음에 미래의 미륵보살, 그 다음에 중간에 석가모니불 하면 삼세불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불교미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이런 한자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삼세불 그러면 뭐 동방 약사열애불, 그 다음에 서방 아미타불, 그 중앙에 석가모니불 이렇게 놓는데, 그거는 공간적인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고, 이 글자가 나오면 이건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삼세불이라고 하지 말고 삼계불이라고 해라. 세 개 할 때 이렇게 개자를 쓰면 요거는 또 공간적인 뜻이에요. 이건 시간적인 의미고. 그래서 그건 삼계불이 되는 거고, 삼세불하고는 또 다르다. 내가 그런 것도 내가 얘기했다니까. 진짜 내가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미치겠어. 내가 그냥 하면 다
깎아받아 진짜. 공부하는 놈들 내가 보고 있으면 진짜 깎아받아. 저것들. 그래서 3세.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최고의 방법이고 정당한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이야. 그리고 이 외에 나머지는 없어 라고 말하는 강조.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약을 파는 대목이에요. 이걸 쭉 설명해 놓고 이거야말로 최고야. 이 이상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되게 재밌는 게 왜 하필 3세를, 시방 3세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왜 3세를 얘기했느냐, 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래 불교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서 시작을 해서 붓다는 원래 석가모니 붓다 하나였었고, 요게 이제 과거부라고 미래불로다가 연결이 돼요. 확장이 될 때, 공간적인 것보다 시간적인 게 먼저 확장됐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냐면 과거 7불, 그래서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선불, 구나한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이렇게 과거 7불이 있었다라는 게 있고, 그 중에서 일부는 굉장히 연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 네팔 쪽에 유적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데를 가봐서 네팔 쪽, 그러니까 네팔 쪽에 있었던 어떠한 붓다와 관련된, 깨달은 사람과 관련된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다 해도 내가 다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어떤 전통들이 있으면 그거가 연결시켜서 당위성을 확립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했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선불교와 관련해서 내가 생각을 했어. 선불교의 장점으로 제가 드는 게 일상성. 선불교 하면 일상, 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깨달음이 돼라고 하는 일상성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한 걸로 꼽거든요. 하나는 감정긍정. 감정긍정이 뭐냐면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절제하고 사람들은 다 명상하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선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선에 관련된 이야기 할 때 해주는 건데, 그래서 이게 감정, 인욕, 그걸 나중에가 되면 인욕 긍정까지 갑니다. 인간의 욕망은 긍정되는 것인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 금욕적이어야 되고 무언가를 절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금욕적인 게 중심이 아니고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해도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해도 돼. 근데 가장 최강자는 뭐냐면 자기 욕망대로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최강이지, 욕망이 없어져 버리면 그거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작용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적으로, 정적으로 딱 앉아서 명상하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명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뭐 명상을 해가지고 뭐 가만히 고요한 상태에서 뭐 하루 동안 움직이지 않고,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미세하게 움직일 뿐이지 인간은 움직이지 않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움직일 수는 있어도 안 움직일 수는 없다니까. 왜냐하면 심장이 뛰고 세포는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게 아니면 안 움직이고 계속 있으면 미일합니다. 모든 장기들이 적게 움직이는 거지 움직이는 거고, 내가 가만히 이렇게 뭐 선정에 들어가지고 무슨 하루 종일 있어. 움직이는 겁니다. 안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움직이는 거는 좀 속된 거고, 그 다음에 정적인 거는 굉장히 좋은 거야.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작용주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판단을 전부 종합할 수 있는 게 미학적 판단이라고.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것도 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거를, 이게 지금 현대에 굉장히 맞는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이야말로 현대에 가장 맞는, 재해석해서 현대적으로 맞춰줄 수만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는. 지금은 이게 미학적 판단이라는 게 뭐냐면, 철학적 판단은 합리성이고 객관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미학적 판단은 지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낭비 같은 거를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호캉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호텔에 가서 자빠져 잔다는 거예요. 아니 쥐집이 있는데 우리 세대 사고, 여러분은 주막이었지? 여러분 세대는 주막인데, 주막인데
그냥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무슨 생각하냐면 호텔이나 이런 거는 무슨 뭐 여행을 간다거나 지집이 이제 없을 때 이제 가는 건데 야놀자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그게 원래 한 50만 원짜리 호텔인데 뭐 신라 호텔 이런 걸 뭐 그렇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걸 한 25만 원에 들어갔는데 뭐 밥이 뭐 몇 끼를 주고 뭐 이렇게 올려놔요. 유튜브나 이런 거 봐봐. 그래갖고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버도 있어. 각 호텔들을 다니면서 이건 어떻고 뭐 밥을 몇 시에 가야 이게 좋은 음식이 나오고 좀 늦게 가니까 기다려야 돼요. 뭐 이런 하는 놈들이 또 있어요. 나는 이해는 잘 안 됐지만 저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꼰대도 아니야. 그냥 이제 내가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 존재 가치는 있는가. 뭐 그렇게 보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게 지가 좋으면 행복하면 그 정도 돈을 그런 야놀자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게 한 25만 원을 나와. 그래도 걔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돈에 내가 이걸 들어가서 이 정도 대우를 받았으면 나는 횡재했다. 라고 걔는 올리는 거야. 이제 우리 같은 꼰대들이 볼 때는 그거 그냥 집에서 먹고 잤으면 25만 원 안 써도 되는데 왜 그걸 굳이 가가지고 그다음에 교통비도 들고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뷰가 보이는 방은 몇만 원을 더 주면 돼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우리는 뷰 안 보여도 되니까 자빠져 잘 건데 굳이 뷰를 뭐하러 봐. 그냥 좀 싸면 되지. 그 우리 저렴한 생각. 그지 같은 생각이에요. 그게 개발 독재 시대를 산 박정희 전두환 세대의 그림자지. 그런데 걔네는 그렇게 하는 게 행복이고, 그러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 25만 원을 쓰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미학적 판단. 근데 이런 판단이 우리한테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세대에도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취미라는 거예요. 취미는 돈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헛짓이에요. 우리 보살님 그 꽃 뜯어다가 붙이는 거. 그게 취미예요. 그 취미라는 게 딴 게 아니야. 그걸 연락에 자기가 눈 빠지게 뭐 이런 걸 취미를 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표구할 때 또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표구의 이게 단점이 뭐냐면 전시회를 해야 되는데 액자를 써놓으면 집에 나중에 액자 때문에 이게 방을 하나 먹어. 그렇게 된다니까. 어디든 뭐 그림 그리는 사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요. 그게 취미예요. 그렇지만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게 행복이거든.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행복을 산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호캉스를 한다? 그러면 저게 뭐 하는 짓이지? 근데 거기서 그냥 뭐 하는 짓인 때까지만 하고 있으면 인간인 거고, 그거를 애가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그런데 돈 좀 쓰지 마라. 이 말이 나오면 단절이 됩니다. 단절됩니다. 이제. 돈 그렇게 힘들게 벌어가지고 그게 한 푼이라도 아껴서 잘 살 생각을 해야지. 그게 그런 데다가 그렇게 쓸데없이 돈을 쓰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거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안 줄 거면 잔소리도 하지 마라. 잔소리 할 거면 주고 해. 주고 해. 그런데 주고도 두세 번 잔소리하면 안 받는다 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미학적인 그런 걸 미학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미학이에요. 그건 미학이에요. 그건 얼마가 들어도 관계가 없어. 그 대신에 나는 그걸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야. 요즘은 합리적인 것보다 합리적인 게 제일 많이 따졌었던 데가 가성비라고 하는 건데, 그걸 얼마나 따졌을 때가 제가 보기에는 개발 독재 시대에 그걸 제일 많이 따졌어요. 개발 독재 시대 때 제일 많이 따졌고, 그런 세대가 갔지요. 왜? 3만 불이 넘어가면서 미학적 판단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면 철학적 판단, 합리성의 판단, 가성비 이런 게 점점 강화되는 거고, 잘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못 살면 개판인 거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거는 이 나라는 개판이었고, 거기서 점점 합리성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제가 보기에는 2만 5천 불 이상 되면 미학적 판단이 이렇게 쫙 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합리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걔가 그거를 좋아해요 라고 하면 그런가? 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걔는 나랑 약간 다른 취미를 가졌어. 이렇게 하면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저거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완전히 이제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취미를 가졌고 저렇게 해서 행복한가 봐. 저 사람은 또 저런가 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다 대등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취미로 대등 관계가 아니고 행복해하는 걸로서의 대등 관계. 그게 미학적 세계. 그리고 그게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는 행동, 뭐 여러분 자녀는 아니겠다. 여러분 자녀보다 좀 밑에. 여러분 자녀도 지금 꼰대거든. 여러분 자녀 정도만 돼도 꼰대. 여러분들은 그냥 화석이니까 여러분 자녀 꼰대. 지금 그렇게 그런 정도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3세가 나오는 게 시방보다 3세가 나오는 게 3세가 먼저 그러니까는 과거 부처님이라는 개념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과거불이라고 하는 게 먼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네팔 쪽에 있었던 과거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먼저 정립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과거불이 있으면 당연히 미래불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루성불, 구나모니불, 가사불, 석가모니불 그 다음에 미륵불, 뭐 사자불 이렇게 나가는 족보들이 세트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시간적인 게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공간적인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공간적으로 또 다른 이걸 이제 타방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 확대되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많은 부처님이 존재할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다 부처님인 거고 불교는 뭐 기독교처럼 저렇게 뭐 독생자가 어떻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딱 한 명이 어떻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터득한 모든 사람들은 다 깨달음을 얻어서 그게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붓다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우리 이전에도 누군가는 있었을 거고 우리 이후에도 누군가는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뭐 합리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시야를 좀 더 넓히면 우리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우주 속에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우주 속에 인간만 있겠냐라고 하는 생각 그건 이제 천체 물리학자나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저, 코스모스, 거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우주에 인간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공간을 낭비하는 거다. 라고. 그리고 그 얘기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 깊게 봤었던 거는 그거죠. 왜 하필 진화체계가 인간과 똑같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대표적인 진화체계로 얘기하면 모든 외계인은 전부 인간처럼 생겼어요. 에일리언도 그렇고 프레데터도 그렇고 ET도 그렇고 다 인간처럼 생겼어요. 인간처럼.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진화체계가 다르면 전혀 생김새가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지구랑 비슷한 환경만 찾아도 그게 매년 늘어납니다. 전 우주에서 지구랑 비슷한 환경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매년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과학이 발전해서 망원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만 봐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률을 도출해내. 근데 그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진화체계가 달라서 다른 환경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생명체들이 많이 있어. 라고 하면 그 범주가 훨씬 넓어져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고등한 또 동물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서도 행복에 대한 추구는 존재할 수 있고, 모든 유기체는 행복에 대한 추구라는 게 다 있어요. 그거, 불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뭐 4차 산업이라든가 뭐 인공지능 같은 거 발표할 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서 편리해져도 인간의 행복 추구라는 것은 끝일 수가 없을 거다.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존재하는 한은, 생명체가 존재하는 한은 그것은 불변일 거다. 그래서 종교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는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루어 짐작해 보면. 걔도 행복 추구를 하잖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 다 동의할 만한 얘기죠. 그래서 또 다른 우주 속에 어딘가에 그러한 붓다들이 존재하면,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존재하면 그거는 타방불이 되는 거예요. 타방불.
대표적인 게 뭐 동방의 악사열애, 그 다음에 서방 아미타불 같은 게 그렇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시방 3세 개념이 있는데 이게 먼저고 이게 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하는 게 이쪽이 더 먼저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류가 우주에 누군가가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최근 얘기입니다. 근데 과거에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옛날에도 있었거든. 예. 그래서 과거에 이상세계가 있었다는 둥, 뭐, 금의 시대, 은의 시대, 동의 시대, 철의 시대, 뭐 이러면서 그런 세계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는 다 옛날에도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게 인류 역사에서 더 먼저 있는 거야. 시간에 대한 역사적인 아니면 그 이전에도 누군가 있었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먼저 발생하는 거고 과거 개념을 생각하면 미래 개념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보면 선왕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순자 같은 경우는 맹자 같은 경우는 선왕 개념이라 해서 과거에 잘 나가던 왕들을 본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순자는 그렇지 않다. 지금보다 미래 사회가 사회 진화론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학론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바꿔갈 수 있고 환경을 다시 정비해서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걸 후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놈은 뒤쪽에서 올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옛날이 좋아서도 가능한 거고 야 100년 뒤가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 사고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확장되는 거. 확장되는 거. 그래서 여기만 지금 나오는 거는 3세제불만 나오는 이유는 이게 여기까지 확장되기 전에 이것의 모티브가 기본적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이 세대 때 만들어진 건 아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유행할 때 만들어진 거는 맞는데 그 기본 원소스는 이때 어느 정도 정립이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도출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 그래서 3세의 모든 부처님은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반야바람일로 달성한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게 가장 미스테리한 대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미스테리한 대목. 반야신경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미스테리한 대목.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은 게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뭐 이렇게 하는 요 대목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